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금이 부족해서 빛을 못 보고 사라지는 스타트업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인데요. 오늘 이슈픽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희망,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타트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 중 하나로도 지목이 되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원이나 기부, 투자 등의 형태로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뛰어난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이 있어도 초기 자본금이 없어서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던 스타트업 사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업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획기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리워드형과 증권형으로 나뉘는데요. 리워드형은 개인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살펴본 뒤에 만약 가치 있는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제품에 투자를 하고 그 보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받는 이른바 선주문 방식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증권형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지분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두 가지 방식 모두 최근 3년 사이 규모도 투자자도 점점 증가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역시 예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아이디어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뜻깊었지만 무엇보다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10,000원부터 투자액 모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 금액 자체가 문턱이 낮기 때문에 접근도 다른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크라우드 펀딩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총 417개의 창업 벤처기업이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75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건당 평균 조달 금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놀라운 건 건당 평균 투자 금액이 193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적 투자자가 3만 9천여 명이나 됐기 때문인데요. 투자자의 비중 역시 일반 개인 투자자가 93.8%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모금액이 174억 원에 불과했는데 3년 사이에 훌쩍 성장을 한 건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바일이나 웹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온라인을 주로 사용하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들이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투자를 결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에 의미를 두고 보람도 느낀다고 하는데요. 특히 리워드형의 경우에는 상품을 먼저 주문하면 스스로 얼리 어답터가 됐다는 성취감은 물론 또 제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직접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품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어서 이런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몰두하는 행동을 뜻하는 덕질과 투자가 합쳐져서 덕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이 단순히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소비자의 피드백을 알아보는 테스트베드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내 벤처팀들 사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반응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데다가 마케팅 효과까지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1년 동안 모금할 수 있는 돈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적격 투자자 인정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투자 경험이 많고 이해도가 높을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격 투자자로 인정해서 기업당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기업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 가능하니 투자 금액이 2배가량 높아진 셈이죠.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통해서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특히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모금을 하고 나서 기획자가 잠적을 하거나 제품 상용화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까 앞서 기획자가 모금할 때 내세웠던 것보다 제품질이 형편없고 교환이나 AS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달리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나 저신용자와 같은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소액을 대출해주는 지원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1976년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은 빈곤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 이걸 시작했는데요. 42명에게 27달러를 무담보로 빌려주고 이 돈으로 스스로 재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초기 사업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선 사업만으로는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차라리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취지였죠. 실제로 이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많은 빈곤 여성들의 호응을 얻었고 그라만 은행을 설립한 무함마두 유누스 교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30불도 채 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이크로 크레딧이 도입된 것은 2009년이었는데요. 정부 주도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금을 출연해서 미소금융재단이라는 소액대출 지원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건데요. 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소금융 실행 금액은 4,26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창업자금에 대출한 돈은 7천만 원, 금리는 4.5%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평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하기가 어려워 대부업체까지 손을 뻗었던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꿈이 있어도 자본금이 없다면 그 꿈을 실현시키기가 어렵겠죠. 크라우드 펀딩과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보다 뜻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적은 금액도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진정한 경제 선순환이란 바로 이런 선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